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면 언어 책에 보니까 사랑을 4단계로 분려놨더라고요. 네. 먼저 끌림. 동물도 끌림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호르몬의 작용이고. 근데 그거는 호르몬 내려가면 콩깍지가 벗어나죠.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해. 콩깍지 벗겨졌지만 이해를 하는 거지. 네. 이해 다음에는 뭔지 아세요? 번식. 중간에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고요. 네. 왼쪽에 머리 좀 빛나시는 분 크랙 벤터 박사. 아,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프란시스 콜린스. 전날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윤제 사업의 그 초안을 발표하는 그 순간이에요. 저게 완전히 끝난 거는요. 2003년이에요. 네. 제가 이 말씀 왜 끝난 지 정확히 이제 20년이 됐죠. 제 소개가 사실 얘기와 연관이 돼요. 저 생명 시스템 대학 시스템 생물학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시스템은 뭐고 네. 시스템 생물은 또 뭐냐라고 많은 질문을 해주세요. 궁금하긴 하네요, 정말로.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시스템을 빼보시라고. 그러면 그냥 생명대학 생물학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정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왜 집어넣어갖고 헷갈리게 하냐고. 네. 진짜 왜 들어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뭐냐? 네. 여러 개 부부 파트가 모여서 하나의 전체로 작동하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전에는 생명체를 시스템이란 말보다는 뭘 썼냐면은 영어로 organism. 우리말로는 뭐 유기체로 번역도 하고 생명체로 번역도 했어요. 생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개체 이퀄 생명체였어요. 네. 그런데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장기 이식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린이가 갑자기 어떤 불치병으로 하늘나라를 가면서 이제 장기 이식을 해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줬다. 맞아요. 보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장기를 기증한다? 이거는 뭐냐면 장기는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제일 위에 있는 큰 개체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올간이 모여서 오가니즘이 됐잖아요. 네. 네? 올간은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네. 조직은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포 배양하잖아요. 네. 세포도 살아 있어요. 세포라는 제일 하부 시스템, 그게 모여서 조직이라는 시스템, 조직에 모여서 기관이라는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 이제는 오르가니즘만이 아니고 리빙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세포, 조직, 기관, 생명체를 다 말할 수 있죠.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한 개체만 말했던 것들을 요즘은 체계화시켜가지고 그렇죠. 또 세분화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생명 시스템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시스템 생물학은 뭐냐? 저긴 숲이 있는데요. 네. 우리 숲속에 안 들어가 봤어요.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 몰라요. 네. 네. 근데 뭐 나무도 움직이고 뭐 소리도 나고 막 그런다고 했을 때 네. 생명체를 밖에서 봤어요. 그러다가 세포를 보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DNA를 보고 DNA 구조를 밝히고 2000년에 드디어 인간의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을 했어요. 즉 숲속에 들어가 숲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길을 다 알아내서 지도를 만들었죠. 유전자, 지도. 똑같이 숲을 봐도 네. 아무것도 모르고 숲을 볼 때는 모든 게 신비로워 보였는데 이제 지도를 가지고 숲을 보니까 어때요? 아, 저게 움직일 땐 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야, 약간 초능력이 생긴 거지.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이런 분야가 생긴 거는 지놈 프로젝트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든 연결- 것이죠.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인체의 그 모든 지도를 해독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이제 시스템의 개념이 새롭게 열린 거네요. DNA의 구조 규명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유명하죠. 왓슨과 왓슨과 크릭. 왓슨과 크릭. 예. 네이처에 한 페이지 정도 논문을 내서 노벨상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좀 알아야겠다. 그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예. 두 분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어윈 샤가프라는 분인데요. 우크라이나 출신 과학자고요. 유대인이에요. 살기는 오스트리아 살다가 나치 때문에 미국으로 피해서 오게 되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죠, 정말로. 근데 와서 뭘 했냐면은 이제 그때 DNA 구조가 밝혀지기 이제 전이에요.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샤가프는 뭘 했냐면은 서로 다른 생명체에서 DNA를 뽑아가지고 염기의 조성을 AG, 네 가지의 조성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희한한 걸 발견을 했어. 항상 A는 T와 G는 C와 양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마다 그 비율은 다르지만 항상 A는 T, G는 C더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저거를 보고 왓슨과 크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A는 T와 G는 C와 결합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개수만 존재를 할 그럴 거라고 것이다. 생각했던 네. 것이죠. 저거보다
결정적인 데이터는 런던의 그 킹스 칼리지에 가면은 네. 저런 건물이 있대요. 프랭클린 윌킨스 빌딩. 두 사람이에요. 프랭클린 윌킨스가 다 뭐의 전문가냐면은 엑스레이 회절의 전문가였어요. 네네. 사실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더 전문가였고 프랭클린은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노벨상은 네. 돌아가신 분한테는 드리지 않아요. 그 전에 이 노벨상 수상의 가장 제일 요건은 오래 살아야 된다. 장수를 해야 돼요. 장수거든요. 58년도에 정말 젊은 나이 37살에 너무 일찍 너무 가셨어요. 와.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엑스레이의 많이 노출이 위험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워낙 많이 노출이 돼서 이제 암이 걸려서 요절을 하고 맙니다.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두 분입니다. 로잘린드 프랭클린과 모리스 윌킨스예요. 두 분이 같이 연구를 하면서도 사이는 꽤 안 좋았어요. 갈등이 심했어요. 네,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이 일기에도 남아 있거든요. 엑스레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저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엑스레이 렌트겐이죠. 렌트겐이죠. 네. 1대 노벨상 그렇죠. 수상할 잘하십니다. 음극성만 실험하다가 네. 실수로 위에 덮개를 열지 않고 했는데 빛이 나오는 걸 보고 그 빛을 안에 손에다 보였더니 저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엑스레이가 나오면서 저거 이제 금방 의료와 이제 과학에 도입이 되거든요. 이제 이걸 갖다가 DNA 구조를 보는데 활용을 하는데 이분이 1952년에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아주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Photo 51. DNA를 뽑아서 결정을 만들어서 한 60시간 정도 쪼여서 감광을 한 사진인데 그래서 저거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이중나선일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노트 기록을 해놨어요. 네. 근데 이제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저거를 윌킨스가 허락 없이 알리지 않고 캠브리지 대학에 있던 왓슨과 크릭한테 보여줬어요. 내 연구 자료를 남이 가져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보여준다는 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만 해도 열받는데. 보여줬어요. 왓슨과 크릭은 이미 이중나선이고 야 이거 될 것 같고 샤가프의 결과도 알았고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말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확실하잖아요. 네. 논문을 썼어요. 한 장짜리 논문. 자 보세요. Molecular Structure of Nucleic Acid. 왓슨, 크릭. 그러네요. 두 명만 저자가 있죠. 네. 저 밑에 가면은 킹스 칼리지의 윌킨스와 로잘린드 프랭클린을 비롯한 연구진행이 발표하지 않은 데이터를 공유해줘서 거기서 인사이트 받고 고맙다라는 말 두루뭉실하게 써놨어요. 너무하다. 어쨌든 62년에 세 분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네.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돌아가셨으니까 못 받았고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없고요. 부분이고. 샤가프는 엄청 화냈대요. 나는 왜 안 주냐. 야 나는 왜 빼? 노벨상 위원회에서 샤가프를 뺀 이유는 샤가프가 발견한 건 맞아요. 네. 네. 근데 의미를 모르고 그냥 발견만 했어. 이런 게 있어. 의미가 없으면 사실 발견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라이너스 폴린도 맞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 대가닥으로 추측을 아마 했었을 거고요. 네. 네. 그런데 1968년에 제임스 왓슨이 쓴 이중나선이라는 유명한 책이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로지가 우리에게 직접 자기 데이터를 주지는 않았다. 킹스 대학에서는 아무도 그 정보가 우리 손에 있다는 걸 몰랐다. 이거 이래도 고백인지 그러니까요. 저 써도 되는 건가? 고해성사인지 썼고요. 근데 저게 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데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외모를 평가를 해요. 꾸미면 더 이쁠 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인성 문제 있어. 잘 아실 건데 유럽 우주국 네, 이사. 이사. 네, 이사에서 2021년에 화성에다가 탐사선을 보낼 거다. 로버를. 그 로버 이름을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 하겠다. 이게 있는데 저 프로젝트에 러시아 연구소 일부도 관여돼 있어가지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엎어졌죠. 저게 지금 무기 연기가 됐대요. 그쵸. 발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연기된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초소형 위성, 군제 위성인 네. 도요셋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원래 러시아 로켓을 타고 날아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5월경에 이제 발사될 누리호 네. 3차 발사에 우리 로켓에 실려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가 밝혀졌어요. 네. 사실 DNA 구조가 밝혀지면서 어떤 변화가 오냐면 생물학에서는요. 분자 생물학의 탄생. 그전까지 생물학은 상대적으로 다른 자연 과학에 비해서 정량화가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예외가 많잖아요. 그럼요. 예, 생물학에서는 생물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얼마
얼마나 개인차가 많잖아요. 그랬는데 딱 봤더니 야 모든 생명체는 다 DNA를 갖고 있고 4개의 염기에 정보가 들어있던 야 이 생명도 이제 기존의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겠구나. 있겠다. 연구가 가능하겠구나.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도 시작이 됐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네. 그 많은 일들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면 다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영화 하나 포스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타카라는 영화입니다. 아, 너무 유명하죠. 저 영화가 시작할 때 보통 이제 공상과학 영화인데 그렇죠. 허기 뭐 2500년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 근데 얘는 머지않은 미래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게 2000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3년 전이에요. 가타카 영화는 제가 보니까 소름 끼치게 이게 현실로 왔다는 걸 생각을 해요. 우주인 선발하는 는 네, 곳이죠. 네. 그리고 저 사회에서는 시험 안 봐요. 뭐 하느냐? 피 한 방울 딱 뽑아서 DNA 분석 딱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정말 피 한 방울 뽑아서 유전체 요 DNA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해라. 파일럿이 될 수 없는 네. DNA를 가진 그렇죠. 사람이 네.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정말 재밌어요. 10년이 지났죠. 거의 10년. 아들 부씨가 진화라는 법에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 벌써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사람 유전 정보 갖고 차별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 네. 아니 그럼 우리가 벌써 그런 사회에 왔나? 머지않은 미래가 지금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생명공학, 과학 영화라기보다는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네. 다큐멘터리 영화다. 2015년에 이미 현실에서 슈퍼돼지 만들었어요. 와, 저런 돼지가 있어요? 저거 만든 방법은 지방 만드는 거를 낙하시키고 차단시키고 대신 근육이 더 많이 되게 앵커 멘트가 네.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은 인간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기술력의 입증이죠. 자, 우리는 이제 슈퍼 돼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중요한 거. 슈퍼 돼지를 만들 수 있다면 슈퍼맨은 못 만들까요? 기술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만 하느냐? 할 권한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아까 2008년에 진화라는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 이유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요. 유전체 결정하는데 비용이거든요. 네. 지금 저 2001년 기준으로 하면은 10억 달러? 10억 달러죠. 비용 떨어지는 거 보세요. 천불대로 떨어졌어요. 예, 저 지금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는요, 무어의 법칙보다 훨씬 더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 네. 향후 몇 년 내에 얼마를 얘기하냐면은 100달러 시대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아, 100달러. 100달러가 되면은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으세요? 태어나는 사람 전 국민 다 어쩌면 그냥 의료보험으로 유전체 분석을 할 수도 이제 있는 시대가 오는 거지. 자, 그러면 좋은 점 많아요. 병도 그렇죠. 찾아낼 수 네, 있을 할 수 거고.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타카에서 말한 그 시대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그러니까요, 진짜로. 야,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가타카에서 그러거든요. 태어나는 모든 애들은 다 유전자 성형을 받고 태어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상상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타카에서 말하던 그 머지않은 미래가 진짜 우리 앞에 와 있다. 제가 지금 뭐 이 응생물학 해서가 아니고 바이오 시대에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변화를 알아서 내 의견을 내고 의견을 개진하는 데는 이 생물학 지식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천문학이나 물리학 같은 거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생물학하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저 너무 가까워. 네,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오늘 최신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이 있어요. 가타카 작년이 25주년이잖아요. 그렇네요. 90년에 나왔으니까 아티클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사이언스에 짤막하게. 결론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바이오 기술의 양면성이다. 바이오 관련 영화를 보게 되면 주로 디스토피아로 끝나요. 그렇죠. 제가 늘 아쉬웠던 게 아니 우리가 바이오 기술을 디스토피아로 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쵸.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잘해서 이걸 해야지. 자꾸만 디스토피아하고 프랑켄슈타인 자꾸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그걸 보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유수의 과학자들이 다 지금 가타카에서 말했던 그 시대가 이미 와서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 딱 제가 여쭤볼게. DNA가 뭐의 약자예요, 근데? 뭐였는데? 저 지금 모른다는 사실보다 궁금해 본 적 없다는 사실도 설명하고 그렇죠. 있어요. 아, 얻어맞았어. 이거입니다. 디옥시 라이보 뉴클레이크 애시드인데요. 이거 거꾸로 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애시드는 산이죠. 네. 뉴클레이크
핵산 있죠. 네. 핵산.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세포가 빈방인 줄 알았는데 현명히 발달하면서 빈방에 좀 커다란 게 하나, 둥그런 게 하나 있네? 중요해 보이네? 그러니까 핵이지. 그렇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뉴클레스 된 거예요. 네. 중요하니까 핵. 이 안에 뭐가 있을까 봤더니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산이 들었네? 산성이네? 그러니까 뭐예요? 핵산. 핵산이 된 거죠. 뉴클레이크 애시드. 그런데 이 핵산의 구조를 보면 오각형 밑에 디옥시는 탄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OH면은 라이보스예요. 네. 거기 산소가 없으면 디옥시야. 그게 DNA야. 여기 산소가 있어 OH면 RNA야. 그럼 산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DNA냐 RNA가 구분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저 핵산이 DNA가 저게 유전 물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규명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DNA가 유전 물질인 거는 누가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패닉이 오는데요. 또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네. 방금 미생물학은 이 병원과의 전쟁으로 시작한 학문이기 때문에 폐렴균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 폐렴균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똑같은 애인데 네. 네. 차이가 뭐가 있냐면 병원성인 애는 세포 밖으로 끈적끈적한 물질을 분비해서 매끈하게 자라. 맨들맨들하게 밖으로 뭐. 물질을 내니까 네. 그래서 스무드예요. 근데 비병원성은 그걸 안 만들어. 그러니까 얘는 꺼끌꺼끌해 보여. 그렇죠. 그래서 그냥- 러프예요. 비병원성 주의사니까 당연히 멀쩡하죠. 네. 비병원성이니까. 비병원성이니까. 네. 병원성 하니까 당연히 죽죠. 폐렴 걸려서. 이번에는 열처리, 병원성을 끓였어요. 네. 멀쩡하죠. 병원균이 다 죽였겠죠. 끓이면. 멀쩡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뭔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끓여서 죽인 병원성 세균 거기다가 비병원성 세균을 섞어서 주사했어. 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는 거 더 했는데 죽어버렸네요. 죽었어요. 네. 저기서 세균을 분리해봤어. 전부 다 병원성이야. 비병원성이 병원성으로 바뀌었어. DNA 가 DNA가 이렇게 위대하군요. 들어간 거죠. 분명히 여기서 뭔가 넘어갔어. 근데 네. 열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열 처리를 하면 단백질은 변성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단백질은 아닐 거야. 이번엔 저 실험이 된 다음에 네. 죽였어요. 그 누굴 죽였어요? 비병원성 세균. 네네네. 네.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처리했어요. 네. 단백질 없애고 RNA 없애고 DNA 없애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 처리한 다음에 뭐랑 섞어줘요? 살아있는 S균이랑 섞어주는 거죠. 네. 어떤 게 병원성으로 바뀔까? 단백질을 없애도 RNA를 없애도 다 변하죠. 그러네요. 네. DNA를 없애니까 죽었어요. 안 변해요. 네. 핵심은 뭐죠? DNA다. DNA구나. 근데 이것도 아직 확증은 아니야. 이번에는 세균 바이러스를 이용합니다. 외계인이다. 실제로 저렇게 생겼어요?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우와. 제가 세포벽에 붙어요. 딱 붙으면 저 위에 껍데기 안에 DNA 가지고 있어요. 네. DNA를 안으로 마치 주사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수축하면서 딱 집어넣어 버려요. 와. 자, 그러면 아이디어는 뭐냐면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데기 안에 핵산이 들었어요. 네. RNA 또는 DNA. 저 당시에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유전 물질은 단백질일 거라는 주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 DNA는 너무 구조가 간단해. 달랑 염기 4개밖에 없어. 네. 자, 그렇다면 DNA와 단백질을 다른 방사능 동위원소로 표지할 수가 있습니다. 감염을 시켰습니다. 딱 붙였어요. 다음에 확 섞어버려.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딱 해요. 그러면 세균 세포는 가라앉아요. 바이러스 껍데기는 가벼워서 떠요. 방사능이 가라앉는 거에서 나왔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DNA가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유전 물질은 뭐다? DNA다. DNA다. 이렇게 돼서 DNA 구조가 밝혀지기 전에 이미 이게 다 된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DNA로 몰려들었지. 그래서 그 여파로 지금 생물학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사실 역시. 생명, What is life는 철학에서도 수천 년간 고민해왔고요. 네. 심지어 생물학 교과서에도 life는 정의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는 것들을 생명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명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단 앞에 수식어 하나를 붙여야 돼. 네. 분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은 정보의 흐름이에요. 지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 DNA에 있는 정보가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흘러가는 겁니다. 저 정보의 흐름, 우리말로는 중심 원리, 영어로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셨어요? 도그마라는 건 원래 과학에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장명을 누가 했느냐? 크릭의 작품이에요. DNA 구조를 규명한 다음에 DNA에서 단백질로 흘러가지만 네. 역으로 단백질에서 DNA로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센트럴 도그마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정보의 흐름은 뭐냐? 생물학은 딱 두 단어로 함축할 수 있어요. 생존, 번식. 모든 생명체들 자기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애를 쓰죠. 네. 그것도 유전자 정보의 흐름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유전자를 전달하는 전달체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 매개체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생명체가 아닌가. 나는 살고는 있는데 번식은 안 하고 있더라.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정 노동이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겠네요.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면 언어책에 보니까 사랑을 4단계로 불려놨더라고요. 네. 먼저 끌림. 동물도 끌림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호르몬의 작용이고. 근데 그거는 호르몬 내려가면 콩깍지가 벗어나죠.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해. 콩깍지 벗겨졌지만 이해를 하는 거지. 네. 이해 다음에는 뭔지 아세요? 번식. 배려. 급하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런 거를 좋아하니까 해줘야지, 싫어하니까 하는 거 배려. 배려. 맨 4단계에 가면 맨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권태기? 우리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 네 번째는 희생. 왜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좀 다른 것 같지? 번식 권태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과연 우리가 인간을 판단할 때 분자 생물학적으로만 볼 거냐, 네. 그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생물학이 발달하는 것만큼 다른 지적 능력도 같이 키워나가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드린 이 생물 얘기는 제가 군데 핵심만 말씀드린 건데 네.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 논문도 엄청나게 많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는 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DNA 연대기에 대해서 하다가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노원님 오늘? 이집트 편에 나오다가 너무 오랜만에 새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짧은 시간에 펼쳐지는 방대함에 놀랐고요. 그리고 저희 안달과학은 그 저출산 대한민국을 위한 훌륭한 일을 하기 들 위해서. 번식. 왜 결론이 왜 이렇게 갔지? 아니 이거 왜 번식하지 않습니다. 쿨하지만 핫한 과학으로 막. 네, 오늘 저희 자매 채널로 김흥빈 교수님이 하시는 대과학의 생물편 응생물학 응생물학도 클릭해 주셔서 많이 사랑해 주고 구독해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